정도전과 이방원이 불교를 억압한 이유가 뭘까? 조선의 국가 재정을 위한 하나의 어떤 희생자였다. 잘 알고 있듯이 이 태종 이방원이 1398년에 왕자의 날을 일으켜가지고 정도전을 죽이죠. 예, 정도전을 격살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정도전과 이방원은 적대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전과 이방원이 둘 다 공통적으로 합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교를 억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정도전이나 이방원이 불교를 억압한 이유는 유학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다. 유학의 나라를 건립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어요. 자, 우선 정도전이 이 불교를 억압한 이유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미 말했듯이 성리학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를 이뤄보자. 그래서 고려는 불교가 국교예요. 그런데 그 불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성리학이 중심이 돼서 공자의 그러한 도를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고려의 그러한 어떤 사회와는 다른 세계를 열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리학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 뭐 이게 일반적으로 되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근데 성리학의 나라를 만드는데 꼭 불교를 억압하고 없애야 되는가? 사실은 불교라는 것은 종교고 그 다음에 성리학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대로 두고 학문은 학문대로 있어도 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고려시대에 보면 뭐 기법사라든지 이런 절에서 성리학자들이 유학을 공부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풍토는 조선 때까지 내려와서 율곡이 절에서 공부했다, 허균이 절에서 공부했다, 뭐 이런 때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와 유학이 대척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은데 왜 굳이 이 정도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를 억압하려고 불교에 있는 성녀들을 갖다 천민의 신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 고려시대의 그 불교는 소위 귀족불교예요. 그 귀족불교라는 것은 고려의 대부분의 그 귀족들이 불교를 신봉하고 그리고 그 불교에 자기의 그 어떤 터전을 뒀어요. 뿐만 아니라 불교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재산들의 상당 부분은 이 귀족들하고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의 불교와 고려의 귀족들, 특히 개성에 있는 건문세가들은 서로 한편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놓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고려의 그 귀족들의 터전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불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고려 귀족들의 하나의 경제적 기반도 마련해주고 종교적 기반도 마련해줬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조선시대 그러면은 유학 때문에 아예 이제 불교는 발을 붙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조선 중기까지는 불교가 굉장히 승행했어요. 뿐만 아니고 불교와 유학이 별로 그렇게 막 다투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문은 유학을 해도 집에 가면 전부 다 불교를 믿었고요. 자식은 유학을 공부하는데 부모는 거의 다가 불공을 들여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우리 자식이 성균관에서 공부 잘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불교는 그야말로 하나의 종교적인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학하고 그렇게 대립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문세족, 다시 말해서 이 고려의 귀족들이 불교에 자기들의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불교의 힘을 빼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또 불교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고는 이 유학의 나라를 건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태종 이방원은 이 유학의 나라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로 뭐 정도전만큼 유학자로서의 큰 사상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태종 이방원도
정도전과 똑같이 불교를 억압해야 한다. 그리고 불교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는 것들을 전부 다 국가가 한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건국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어요. 돈이 필요했던 거죠. 불교가 당시에는 사찰이 하나, 큰 사찰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종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 하나에 딸려 있는 노비가 10,000명이 넘는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노비가 그렇게 많다는 건 뭘 의미하죠? 바로 절에 딸려 있는 논밭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걸 경작하기 위해서 노비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막상 건국을 하는데 이 건국 자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나라를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돌릴 수 있는 건국 자금이 어디서 올 수 있느냐? 불교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면 히틀러가 유태인을 되게 막 엄청나게 학살하고 600만을 죽였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왜 그랬을까? 히틀러가 사실 유태인을 죽인 이유는 자기들 아리안족의 그런 순수성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이런 거라고 지금 대개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히틀러가 이 1차 대전을 이래가지고 독일에 상당히 빚을 지고 2차 대전, 즉 다시 말해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전쟁 자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 자금을 얻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그 재산을 다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2차 대전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실질적으로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가 운영 자금을 마련한, 즉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조선이 불교를 억압하고 불교의 성녀들 전부 다 이 천민신분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뭡니까? 재산들, 불교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고, 뿐만 아니라 그 불교 사찰에 속해 있던 그 노비들을 전부 다 공노비로 다 바꿔요. 관노비로 다 바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라에도 많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노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고려 말에 상당히 혼란스러우면서 이 관노비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 노비를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노비 중에 가장 많은 개인 노비를 가진 게 바로 사찰이에요. 그 사찰에 있는 그런 개인 노비들을 전부 공노비로 만들면서 국가에서 쓸 그 인력을 공짜로 다 얻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초에 공노비로 만든 그 사찰에 있던 노비들의 수가 10만이 넘어요. 그냥 그대로 노비 하나하나당 전부 다 그 당시에 노비를 주고, 그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근데 10만 이상을 공짜로 다 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땅들을 전부 국유화 시켜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그 조선의 그 어떤 건국 초에 조선이 부유하게 나라의 그 재정이 풍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오로지, 사실은 불교를 억압한 이유가 이 두 가지 유학의 나라, 승리학의 나라를 건설하고 건문세족들의 힘을 빼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불교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국가의 재정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는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막상 태조가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는 이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잡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불시잡변이 뭐냐, 불시라는 게 석가모니를 말해요. 그러니까 김치 이시 박시 할 때 그 시자. 그래서 불시는 불교 붓다 할 때 붓다시, 그 불시, 그 석가를 말하고, 잡스러운 말들이란 뜻이에요. 이걸 써가지고 불교의 모든 어떠한 그런 그 교리가 다 잡스러운 거다. 윤회라는 게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비판한 게 불시잡변이죠. 그런 걸 써가지고 불교를 막 비판했지만 이성계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성계는 이 무학대사를 자기 스승으로 삼아가지고 사실은 불교를 굉장히 신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가 집권할 당시에는 불교를 비판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들어서면서 그걸 그런 불교의 재산들을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성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1408년에 이성계가 죽자 그때부터 불교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실질적으로는 불교의 재산을 본격적으로 빼앗고 사찰을 가장 많이 흐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태종 이방원의 아들 세종이에요. 그래서 세종 때에 와서는 불교의 재산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 빼앗게 되죠.
그 다음에는 불교 사찰도 상당히 많이 없애버리게 되고 불교에 있던 노비들도 전부 다 공노비로 다 바꾸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조선이 재정이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종 때에 상당히 많은 과학적 발전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고 군사도 굉장히 강화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불교를 그렇게 억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불교를 상당히 짓누르고 그렇게 해서 유학의 국가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승리학을 국가의 어떤 이념으로 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 세종이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는 오히려 불교 신자가 돼요. 자기 아들들이 막 잇따라 죽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 아내도 먼저 죽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불교를 기회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이 신미대사라는 이 사람의 본명은 해각이라는 사람인데 이 신미대사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고 자기 아들들 말하자면 수양대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문종이라든지 안평대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신미대사를 앞에 놓고 절을 해라. 앞으로 스승으로 삼으라. 이렇게까지 했을 정도로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죠. 뿐만 아니고 궁궐 안에 내불당을 만들어요. 말하자면은 이 유학의 나라인 조선에서 그 가장 핵심부인 궁궐 그 속에 절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절을 짓고 말하자면 경복궁 안에 절을 지어가지고 내불당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게 했던 이게 바로 세종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불교를 가장 억압하기도 했지만 다시 불교를 가장 일으킨 왕이기도 하고 나중에 세조도 보면은 수양대군이죠. 불교를 굉장히 섬겼는데 그래서 세조 시대는 불교가 아주 번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초창기에 조선을 세울 때 이 불교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억압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조선이 국가재정을 확립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불교는 조선에게 조선의 국가재정을 위한 하나의 어떤 희생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정도전이 이방원이 그렇게 불교를 강하게 억압했던 것은 결국은 돈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조선 건국의 하나의 시크릿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